자, 특종 빅3 그리고 사건 사고 톱10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채널A에서 여러 가지 특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종합편성 채널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올해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 사고들 관심이 많은데 이 얘기들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하종대 부국장. 예. 과거에 이제 사회부장을 하시고 지금 동아일보에서 지금 부국장을 하고 계신데 이 특종 유달리 채널A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가장 크게 사람들한테 기억을 남기게 해줬던 거는 바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총리로 임명했는데 예.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로 낙마를 했었죠. 그때 뭐 장남의 병역 문제도 있었고 또 땅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김용준 후보자가 직접 스스로 이제 사퇴를 하게 되는데 그거의 특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자들이 신문하고 방송이 처음으로 서로 협업 취재를 했습니다. 예. 신문과 방송 각자 한 10여 명씩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한 열흘 이상 투입이 돼가지고 성공을 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는 29만 원뿐이 없다. 뭐 29만 원? 예, 29만여 원 정도뿐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2,200억 정도 되는 그런 전체 추징금 중에서 무려 한 1,600억 이상을 안 내고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도 저희가 하나 첩보를 입수한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디선가 골프장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팔려고 내놨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얼마나 취재가 어렵겠습니까? 저희가 취재팀을 구성을 해서 무려 1년여간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다른 부수적인 특종도 많았었는데요. 예. 1년 동안 취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두환 대통령이 여러 사람 명의로, 친인척 명의로 여기저기에 땅을 숨겨놓은 사실도 알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또 전두환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투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종이 그만큼 많았다는 건데 자, 그 특종이 물줄기를 많이 바꾼 일이 있었어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첫 조각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으로 그 특종을 쏟아내면서 어떤 전국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었죠. 예. 당시 분위기를 좀 부연을 해주시죠. 예. 사실 채널A든 아니면 다른 종편이든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청률 너무 낮다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간에서는 0%대, 0.3%, 0.4% 뭐 이러다 보니까 0으로 시작하니까 1% 나니까 0%대 시청률을 가지고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일단 기사에서 다른 데와 달리 우리가 막 오랫동안 신문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오래 축적된 그런 경험 이것으로서 신문, 즉 보도에서 단독 기사를 많이 내놓음으로써 다른 방송사와 차별화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사 토크가 특히 낮 시간대에 있어서 시사 토크가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김광현 부장의 김 부장의 뉴스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현경 앵커의 직언직설, 하종대 쾌도난마 뭐 중간중간에 또 많이 있습니다. 정윤관 부장의 시사병법 여러 가지 계속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기 폭발이죠. 그런 새로운 형식, 새로운 뉴스 토크, 시사 토크 그리고 재미와 정보가 함께하는 시사 토크 이런 것들이 시청자들한테 많이 호소력을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하종대 앵커의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하종대 앵커가 저 자리에서 저렇게 아주 재미있게 입담을 풀어낼 때 그때가 그립습니다. 자, 채널A가 특종을 했다면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 출연자로 쾌도난마인데 오승득 변호사가 나와서 그랬죠. 박기태 당시 국회의장이 선거 때 돈 봉투를 돌렸다. 그게 있었죠. 그래서 결국 박기태 의장이 낙마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마 채널A 뉴스 프로그램이 아닌 토크 프로그램이 이뤄낸 개가 중에 하나였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지난 3년 만에
채널A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내년 상반기부터는 바로 상암동에 있는 사옥에서 채널A가 또 새롭게 날개를 펼쳐갈 텐데요. 상암동 사옥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1일 첫 전파를 쏘며 출범한 채널A. 9분기 연속 종편 1위. 채널A 시청자 만족도 A+를 받으며 숨가쁘게 3년을 달려왔습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 시대를 대비한 프로그램 제작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탈북 미녀들이 출연해 북한 사회의 민낯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그리움과 눈물,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육지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날바다에서 죽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서웠어요. 또 북한 꽃제비 7살 신혁이의 목숨을 건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는 종편 채널 최초로 미국 휴스턴 영화제 대상을 받았고 일본 니혼 TV에도 방영돼 11.8%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예! 한국 가서 뭐 하고 싶습니까? 너와랑 타고 아이랑 먹고. 채널A는 우리 사회 안전 지킴이의 역할에도 앞장섰습니다. 아우 냄새. 똥 아니야? 먹거리 엑스파일은 우리가 몰랐던 비위생적인 음식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동시에 착한 식당을 발굴해 먹거리 엑스파일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개국 4년차에 접어드는 채널A는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새 사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는 언론 보도 기능에 유리한 광화문 사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로서는 교양, 예능 제작을 상암 신사옥에 집중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원 체제를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대지 7,700여 제곱미터의 지상 19층, 대단히 토크쇼와 교양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첨단 스튜디오 3개를 갖췄습니다. 개국 4년차에 접어든 채널A는 더욱 품격 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순욱입니다. 자, 지금 황순욱 기자의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 지난 3년간 정말 채널A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즐겨봤었는데 이 탈북자의 얘기들 굉장히 가슴도 아팠고 또 재밌는 얘기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영경 앵커 어떻게 보셨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거기 나오시는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연락하고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기도 한데요. 듣다 보면 같은 하늘 아래 이런 분들이 살고 계셨구나.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먼 주제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친하게 지내는 동생과 언니들의 삶의 문제고 그리고 그분 어머니와 동생들의 인생의 문제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는 뭐 15년 만에 또 가족이 만나는 게 바로 이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런 얘기들,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 뜨거운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탈북자뿐만 아니라 저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하고 외면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시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이만갑 가장 많이 보거든요. 가장 많이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녀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미녀가 남남 죽는데 미녀가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북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남한에서는 사실 취재가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제 한편으로는 제가 쾌도남마를 맡고 있는데 쾌도남마는 나름대로 주제가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게 하는가 이게 가장 우리의 어떤 그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만갑을 보면은 정보도 있고 재미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또 하나의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이죠. 아주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인데 먹거리 엑스파일입니다. 아주 전설적인 지금 프로로 성장을 했는데 자, 시청자 입장에선 궁금한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과연 저거 어떻게 제작을 하고 저 뒤에 가서 저렇게 요리하는 장면 어떻게 찍었을까 그동안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그래서 지금 먹거리 엑스파일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 앵커를 직접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김진 앵커 나와 있나요?
예, 안녕하세요. 먹거리 엑스파일 김진입니다. 예, 지금 현재 어디에 취재를 하러 또 나가 있습니까? 예, 원래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같이 드렸어야 되는데요. 일단 죄송하고요. 지금 경기도 수원에서 취재를 마치고 현재는 경기도 광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취재를 가셨습니까? 오늘 취재가 사실 날씨도 굉장히 춥고 또 눈도 많이 내렸는데, 지금 외부에서 저희가, 계속 잠복 근무를 하면서 뭔가 현장을 잡아야 되는 취재라, 현재 또 이 생방송으로 뉴스 탑10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공개하면 취재가 실패할 것 같아서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자, 궁금한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시는 거 제가 대신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자, 일단 단서를 어떻게 잡습니까? 제보가 오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뭔가 좀 취재를 나가다가 뭐가 단서가 딱 잡히면 그걸 물고 들어가는 건가요? 여러 가지 저희가 취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많은 것은 제보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은 업계에 오래 이제 종사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안 된다라는 이 자기 반성의 성격의 제보를 많이 주셔서요. 그 주신 제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알리지 않고 저희끼리 일단 검증을 몇 차례 거칩니다. 그래서 이 제보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 내용인지, 이를테면 지난주에 방송됐던 이 곱창에 돼지 변이 있는 것 기억할 겁니다. 그 이영경 앵커가 진행하는 직원직설에서도 보도를 나가서 했었는데요. 그 곱창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공업계 종사자께서 이 돼지 곱창에 사실은 사람들이 같이 돼지 변도 먹고 있었다. 제보를 줘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제보가 과연 맞는 것인지를 한 5주간 감행 취재를 했는데 제보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저희가 보도로 이끌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자다 보니까 PD는 PD대로 또 저는 저대로 제작진은 제작진대로 이 먹거리에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과 검증을 거칩니다. 예. 자,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런 부분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자, 진짜 먹거리 엑스파일 보다 보니까 세상에 먹을 게 없더라. 예. 그러면서 야, 저건 조금 과장된 것 아니냐, 일부의 얘기를 전체처럼 부풀린 것 아닌가 하는 좀 의아함도 갖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사실은 저희가 취재를 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은요, 곱창 취재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돼지 곱창 볶음을 파는 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할 때 이 보도가 나가면 곱창업자분들이 많이 피해를 받을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또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을 할 때 확실한 실험 데이터가 나와도 저희가 일부러 2번, 3번, 4번 동일한 실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험을 합니다. 예. 진짜 이것이 소비자가 먹었을 때 위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수차례 검증을 거치고요. 또 저 기자가 직접 체크를 하고 담당 프로듀서가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크로스 체크까지 과정을 철저하게 겹치기 때문에 뭐 결코 과장하거나 그런 건 없군요. 네, 오히려 저희가 더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덜 보도하고 그런. 자, 그러면 어쨌든 먹을 게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지금 먹거리 엑스파일이 우리나라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파헤쳐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먹거리 엑스파일만 보고 먹을 것 고르면 된다 이런 말씀 자신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면요. 저희가 3주 전부터 엑스플러스라는 신규 코너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먹을 게 없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엑스플러스는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발굴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엑스플러스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시고 먹거리 엑스파일 기존 고발을 통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취재 잘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먹거리 엑스파일 진행하는 김진 앵커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해 있었던 사건, 사고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마 사회부에서 박준혜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또 나누겠습니다. 허리까지 쌓였습니다. 이곳 서귀포항 법지역 불과 몇 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취재진은 사고 해역을 직접 찾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수색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곳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5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바지선 위인데요.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고 유병헌 씨 검거작전. 유 씨가 은신했던 순천 별장 내부를 단독 보도했고, 건물 내부에는 상당 기간 은신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들이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앵커도 현장에 출동해 도주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폴리스라인이 쳐 있고요.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집 뒤쪽으로 가보죠.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현장. 단단한 유리가 깨질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풍 너구리의 제주도 상륙. 빗물이 카메라 렌즈를 가려도 기자의 멘트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해안가 곳곳에는 이 집채만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탈영병 검거작전 때는 총격전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격전은 오후 3시 30분까지 약 1시간여가량 계속됐는데요. 사고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현장을 단독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배낭 메고 운동화 신고 서울 시내 곳곳 누비셨습니다. 근데 저 가방 안에 도대체 뭐 들어있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현장에서 특종을 찾아다니는 채널A의 활약은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자, 올해 벌어졌던 사건 사고의 현장을 저렇게 채널A가 열심히 누볐었습니다. 그 현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